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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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어유 오늘 수강 준비하시는 분들 맞죠?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특히 저 오른쪽 분 똑같은 컨셉 잡지 말고 아니 일주일 만에 온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어떡해? 원래는 네. 저희가 네. 황동현 청문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걸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했는데 세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과연 황동현 콘텐츠를 따로 더 만들 필요가 있는가? 네, 저기서 막 뭐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덕현이 형 얘기하자마자 덕현이자입니다. 지금. 많이 존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분명히 재미는 있을 거거든요. 음. 재미는 있을 텐데 품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아.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덕현이가 복귀한 날 딱 올라가야 재미가 있는 건데 딜레이가 되면은 조금 이제 감이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뭐 귀찮아서.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덕현이를 많이 찾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덕현이가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축구 쪽보다 우리 예능 쪽이 지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포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작팀에서도 덕현이 없으면 진행하기 좀 어려운 거. 사실 덕현이 역할을 이제 석호가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한참 모자라더만. 좀 탔다 너? 아유, 저 훈련 너무 땡볕하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쉽지 않더라고. 이게. 저도 덕현이의 빈자리를 한동안 메꾸면서 이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알겠습니다. 웬일로 겸손하시네요. 덕현이가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 너랑 종찬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 이분가요? 프로 아마추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게 오늘 올라갈 거니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백승호 영상, 백승호 선수 영상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축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손이 가요, 손박 가요로 갔습니다. 손변님이 요거를 같이 찍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내일 찍어서 금요일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고. 근데 저희가 이런 종류의 콘텐츠들은 빠르게 안 올립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선배님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들은 뭐 왜 이건 안 올리냐 막 이런 종류의 그 어떤 접근이 아닙니다. 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인생 그래프는 또 이제 주원이 형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덕현이 형철이도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형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애가 저렇게 보여도 최연소 해설위원 아닙니까? 맞아요. 나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20대 초반에 해설위원이 됐다고 그러길래 이게 말이 되나?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안 간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 죄송한데 그 제자리도. 근데 네 자리에 뭐가 많어? 네, 영양제가 많아요. 예. 네. 정리를 너무 안 챙겨야 될 하셨어. 나이이기 때문에. 주원이 형 다음으로 제일 더러워요. 자리. 조은이 형은 저기 사실 쓰레기장입니다. 나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야. 자, 어쨌든 네. 형철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하나 있나요?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좀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할 말 없어서 지금 때우려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시간 그 아,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축구에 매진하면 X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여자를 만나면서 어느 단계까지 갔었나? 최고치. 오. 스킨십이라든지 뭐 그거 Q&A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 했어요. 안 본 거죠? 이렇게 아이고. 관심이 없다. 전 제 영상만 봅니다. 제가 나온 거. 네. 아니 석호 형 얘기에 대답하는 게 사실 제일 쉬워요. 네, 그냥 여기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한 줄 치면은 이게 제일 그래프입니다. 네. 컨셉 시계 잡았네요. 형철이 또. 그러면 이제 사실 보드마카가 망가져요. 예. 이게 끝에가 뭉툭하게 되면 가슴 개철렁했네. 괜찮아요. 예. 쫑생이어서. 오,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하면 아다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연소 해설자가 되게 된 좀 원인, 이유 이런 부분하고도 해당이 좀 될 것 같아서. 확실한가요? 확실하죠. 그 천재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이 본인의 연주 실력을 악마와 거래했다. 그러면서 20대에 요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20대 해설위원이 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요절 직전의 청각성을 페이스. 유지하게 된 거죠. 네. 그거와 거래가 됐다. 연애에 요절당한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절정의 해설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좋아요. 어릴 때 제가 겪었던 되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집에서 쥐를 몇 번 봤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성남제가 살았는데 음. 보통 성남이 이렇게 있으면 분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분당이 아니고 이 윗동네에 살았거든요. 이번에 곧 이쪽이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몇몇 개는 벌써 건물 부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살던 집도 되게 오래된 집이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부터 고등학교 가기 전? 네, 그 즈음까지 이제 반지하 집에서 살았는데 집이
너무 오래된 집에다가 그때 가족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싱크대 밑에 하수구 배관을 타고 쥐가 이빨로 하수구 배관을 막 긁어가지고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들어갔을 때 한번 겪었었고 몇 살이었죠 그때가? 그때가 10살, 11살 때. 네. 그러면은 약간 좀 그 되게 많이 놀랬겠다. 충격이지. 어, 저는 그렇지. 실제 쥐를 20살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었거든. 집에서 그걸 보면서 그때 막 싱크대에 쥐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쥐덫도 설치하고 막 온갖 방법들은 다 써봤어요. 근데 쥐는 일단 어떻게 여기 동네 여기 서입이하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잡고 막고 했는데 형제를 그 떨지 마세요. 너무 지금 네. 아. 저기 왼쪽이 네. 왼쪽 손이 많이 떨립니다. 이거 그냥 안 잡고 그래. 있었습니다. 네. 입술도 지금 파르르 떨리고 있어요. 사실 내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부담돼요. 그래. 이 얘기를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힘들다. 집 자체가 이렇게 막 엄마 아빠 기분은 어떻겠어요. 집에 이사 와가지고 되게 옛날 집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또 외아들이었잖아. 맞아요. 쥐는 나오고 집 상황은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때 10살 때 어렵게 그때 쥐하고 한번 한바탕 소동이 난 다음에 쥐는 잡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집이 반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지하가 습기가 안 빠져요. 집에 화장실이건 어디건 항상 벽지에다가 이런 곰팡이들이 막 쓸어 있고 항상 그런 냄새들이 어떻게든 그 집에서 안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집 사이에 이렇게 골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집이랑 집이거든요.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화장실 창문은 여기쯤에 있잖아요. 근데 집 사이에 이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울타리 같은 게 있으니까 울타리랑 화장실 창문 사이에 이렇게 딱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길고양이들이 막 지나갑니다. 화장실에서 막 씻고 막 뭘 하는데 길고양이들이 뒤에서 막 창문 타고 넘어가고 그래서 혼자 막 밤에 이렇게 씻고 막 집에 와서 막 샤워하고 할 때 여기서 막 고양이들이 자꾸 소리내고 울고 걸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되게 무서웠던 무섭지.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리고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맞아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어려운 시기를 겪고 물론 이제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이사를 한 게 대학생 때다. 고3쯤 됐을 때 제가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수능 원서를 그때 이따가 얘기했죠. 수능 원서를 아예 지원을 안 했었가지고 나 이러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되게 좌절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집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10년 만에 또 집에 쥐가 또 출몰한 거예요. 딱 고개를 들었는데 그 정수기 뒤쪽으로 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싱크대 위에서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약간 좀 공포스러웠던 기억도 나고 쥐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내가 진짜 다시 내 인생이 바닥으로 가나 보다. 남들이랑 다르게 대학도 못 가고 어렸을 때 봤던 그 쥐의 그 끔찍한 기억을 또 봐야 되고 집은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맨날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온갖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벌레 그리고 간간히 좀 지나다니는 쥐 같은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는데 이런 시기를 겪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내가 정신 차리고 안 살면은 앞으로 나를 끌어줄 사람이 아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 기간 동안 마음가짐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는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정도 갑니다. 근데 내가 성공하면 무조건 여기는 일단 먼저 벗어나자. 그냥 이 일대로 싹 벗어나서 서울이 되었건 신도시가 되었건 딴 데 어디든 내가 무조건 이사를 가겠다고 먼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형철이가 최근에 그 이사했잖아요. 네. 그 구도심이 아니라 신도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구나. 엄청 좋아요. 김포 신도시를 원래 여기 살 때 분당 사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분당은 내가 갈 때마다 여기 좀 동네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가짐을 먹었고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말자. 저는 솔직히 여기로 제 고향이지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뭐 재개발해가지고 지금 동네도 약간 바뀌고 하는데 워낙 어렸을 때 이 기억들이 좀 세게 남아있는 곳이라 가족들이 다 지금 여기 살거든요 아직.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아직도 저한테는 마음 어딘가에서 되게 큰 각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름 내가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김포시로 살고 그토록 원하던 신도시에서 지금 집을 잘 구해서 살고 있는데 조금만 실패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일이 내 인생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가짐을 좀 갖고서
뭔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제가 해설자 같은 가정들이 그래프로 쫙 표현을 할 텐데 그냥 이런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배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찍 했네. 그런 네, 생각.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게 됐어요. 저런 그 뭐 좀 악이라 그러죠. 저런 게 동기부여 저도 저런 데서 동기부여를 받는 편이라 사실 긍정적인 동기부여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동기부여인데 저게 되게 세요. 저게 잘 안 잊혀집니다. 맞아요. 트라우마가 남아요. 응. 지금도 집에서 벌레 나오는 게 그냥 무서워요. 벌레가 생긴 게 무섭고 막 이런 거 못 잡는 게 무섭고 이게 아니고 어렸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게 있어서 벌레를 아직도 좀 많이 무서워하는 그런 게 좀 있고 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있었어요.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학원으로 뭔가 성적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물론 이제 뭐 돈이 좀 부족했던 것도 뭐 익숙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웬만하면 스스로 뭔가를 해봐라. 뭐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되었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인생에서 너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도 학원 안 가고 웬만하면 자습을 하고 좀 웬만하면 혼자 다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래프에 어떤 표준점이 있다면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 기준점은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법 그 지역에서 괜찮은 학교를 갔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비평준하고 뺑뺑이 아닌가요? 그냥 뺑뺑이였어요. 근데도 학교마다 좀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냥 뭐 사실 그 고만고만 하거든요 학교가. 네, 그래서 근데 그냥 뭐 보면 평준화 지역도 약간 진학률이 괜찮은 학교가 있고 좀 떨어진 좀 그런 데가 학교가 있으니까. 있어요. 집 가까운 데 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무렵에 2011년인데 제가 기억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이때쯤부터 학교에서 체벌금지가 이제 막 나올 때였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육청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학교에서 원래 고등학교에 우반과 평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우등반 열등반처럼. 네, 맞아요. 그나마 표현을 순화해가지고 평등반이라고 했는데 맞아. 평등반이라고. 근데 이제 우반이 성적이 그래도 중학교 때 괜찮았던 애들, 상위권 애들이 들어있고 이쪽은 웬만해서는 이제 그 이하에 15반이 있었는데 이쪽이 2반, 여기가 13반이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우등 두 반이 공부를 잘하는 축이었다고 봐야 네, 되겠네. 나머지가 대다수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 레벨이면은 그래도 중학교 때 성적을 바탕으로 출발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모여있는 애들이 하나같이 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괜찮은 성적을 냈다 해도 여기서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 친구들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 다녀가지고 막 뭔가 잘 나오고 이러니까 왜 웃죠? 형철이 또 터져가지고 서서 벗어. 더워. 당연히 가죽 재킷 왜 입은 야, 근데 심지어 가죽이 안에가 누빈 거니까 저게 오늘 더워. 오늘 20도가 넘어. 엄청 더워. 지금은 아직 건물에서 에어컨도 안 나와요. 갑자기 애가 물광 피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름이 낀 줄 알았어. 내 얘기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돼 있었어요. 그때 해야 될 공부들을 해도 성적도 막 떨어져 있고 반에서 20등 하는 한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 그래도 야자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오니까 다른 애들보다 일찍 성적이 안 나올 뿐이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용기는 주셨지만 여기서 상대적으로 너무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야자하고 학원도 가고 하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 공부도 투자하고 하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혼자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름에 이 우평반이 교육청의 어떤 그 조례가 바뀌면서 폐지가 되고 반이 한번 싹 바뀝니다. 그래서 15반이 이제는 그냥 일반 학급으로 섞였구나.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학급에 가서도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잘 거예요. 안 생각보다. 고등학교 와서 내가 왜 이러지? 이때쯤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던 차이나에서 이쪽으로 그래프가 좀 떨어집니다. 어떡하지? 나 이러면은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여기 대학교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이 무렵이 이제 2011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겨울쯤입니다. 2학년 접어들이기 직전에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남들처럼
학원 다니면서 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원 다니면서 다 뭔가 내 공부를 전념하면서 수능 성적이고 뭐건 잘 낼 것 같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전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내가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도 내가 뭐 수능 특강 조금 더 풀어보고 조금 더 문제집 많이 풀어보면은 다른 친구들처럼 성적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너무 큰 위기감을 느껴서 나 이대로면은 살지 못한다. 나는 하나에 집중해야 뭔가 제대로 되는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때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첫 번째가 학과를 어디를 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자. 전공 생각을 먼저 했군요. 전공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이 학과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딱 집중하고 평소 다른 거를 공부하는 거 대비 좀 더 성적이 좋을 수 있잖아요. 요 나이 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없진 않은데 많진 않거든요. 되게 소수야. 와, 난 저때 아무 생각 신나게 놀았죠? 아무 춤추느라 없었어요. 나는 춤바람 나가지고. 나는 저때 그 비보이 형들이랑 놀고. 우리 기수 기장이어가지고 나는 뭐 어디 공연장 이러느라 바빴어요. 왜? 아마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아까 얘기했던 집에서도 안 좋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위기감이 좀 많이 그래. 느껴졌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스포츠 산업학과라는 그런 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원래도 스포츠를 좀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어요. 아. 축구 이때 되게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요구했던 게 수학 성적 필요 없다. 그냥 수능에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탐구? 그거 하나만 잘 봐도 수능 볼 때 국어 영어였나요? 밖에 있었던가? 저 언어 외국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언사회, 그래. 언사회 우리는 이런 언사회 얘기했으니까. 탐 이랬으니까. 수능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아. 영역 이름이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는 타이밍이 있었던 맞아, 걸로 맞아, 기억을 하는데 맞아. 어쨌든 국어였던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어차피 수학 어차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원하는 내신 말고 수능 성적에만 집중하자 이 생각에 스포츠 산업학과 하나만 딱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게 학과는 이렇게 정한다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직업 같은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그치. 않을까? 근데 그 직업에서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방송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 왜냐면 원래도 말을 잘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를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고 해설자가 되려면 칼럼니스트가 되라고 이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았거든요. 막 그 기존 해설자분들이 쓰셨던 글들도 뭐 인터뷰 자료들도 보면 일단 뭐 칼럼니스트가 되었건 뭐 어디 뭐 구단에서 일하는 게 되었건 아니면 뭐 행정가 뭐 전력 분석가가 되었건 뭐든 하나의 축구 일을 잡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아서 해설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보들이 나와 있는 글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서영욱 해설위원도 사실 칼럼 쓰셨고 그리고 강의도 했었죠. 그리고 박벌리스트에서. 네. 박문성 해설위원도 칼럼을 쓰셨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칼럼니스트를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형철이 같은 케이스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얘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지 저런 그 루트를 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전인미답의 경치를 본인이 만든 거야. 네. 아유 부끄럽네요. 네. 네. 그래서 고개 좀 숙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길을 좀 갖게 됐죠. 생각해보니까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과가 해설자. 아니고. 네, 해설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과를 가야 되나? 그쵸. 대학 타이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치. 근데 일단 학과를 먼저 정해서 여기서 원하는 제한된 조건만 충족하면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진로를 잡고 학과도 잡고 2학년 되면서부터는 무조건 여기서 원하는 거, 대학 진학에서 원하는 거랑 그리고 어쨌든 해설자가 돼야 되는데 해설자라는 게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뭔가 경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경력을 쌓아서 인지도를 쌓아놔야지 해설자가 된다라고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찍이 내가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누가 뭐 직장에서 불러주는 고등학생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딱 하나 인터넷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알려놓으면 어느 정도 일찍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력이 좀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지도, 경력,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해설자가 되는 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계획을 잡고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부터 칼럼도 쓰고 블로그에 경기들 리뷰도 하고 밤새 가면서 축구 보고 방학 동안에는 이제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켜가지고 이 수능 특강 풀고 내신 그리고 수학은 이때부터 일치 안 들어봤습니다. 제가 미분적분은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수학 시간에 수업 들으라고 그럴 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차피 나는 수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축구 전술 써보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우선이니까 나한테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지
어차피 학과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그리고 나 어차피 특정 학과에만 가기로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요구하지도 않는 수학 수업을 여기서 이때부터 들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수학 수업을 들었다가는 다시 애매해져가지고 이때처럼 성적이 확 내려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다 잘하지 못한다. 뭔가 집중해야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예 그냥 생각을 독하게 먹고 그렇게 선생님, 이 시기를 좀 보냈어요. 그 감정 살짝만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 과감하게 마음 먹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단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던 게 너무 좋았었고 그래? 남들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뭔가 경력을 쌓아가고 사람들한테 좋은 덕글도 받고 나를 뭔가 내 글을 좀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하는 보람이 좀 있다. 근데 예. 사실 이제 무명의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쓴다는 게 지금 형철이는 뭐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의 칼럼을 집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형철이 글을 본 기억이 나요. 이명철이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나.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이제 동기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면접장에서 이명철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내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이명철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 살이 더 쪘나요? 아니 저요? 네. 좀 빠지지 않았나요? 옆에서 계속 보는데 진짜 두꺼비 같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 나가면 되나요? 아니. 네. 아니 그래서 저 형철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커뮤니티에 본인이 글을 많이 퍼날랐어요. 맞아. 본인 글을.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홍보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홍보를 해도 글 퀄리티가 똑같다. 그럼 모릅니다. 그렇지. 이 새끼 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형철이는 사실 글이 괜찮았어요. 내가 본 기억도 나고 글을 봤는데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는 무풀인 적도 있었어. 왜냐면 있죠. 그런 모르는 사람들의 칼럼은 사람들이 잘 안 클릭해 본단 말이야. 처음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하면 알아볼까라는 생각은 안 들었나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양으로 승부하자. 커뮤니티에 역시 퍼나는 괜히 양으로 우리 승부하는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똑같죠. 랩스 종류는 무조건 양으로 조진다거든요. 저도 무조건 양으로 승부한다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무렵부터 이제 크롬을 썼는데 제가 연재하는 뭘 썼다? 크롬. 구글 크롬. 구글 크롬. 브라우저. 크롬에 그 북마크에다가 해놨던 제가 커뮤니티를 연재하는 곳이 한 30곳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곳에서 한 30곳 정도. 뭐 카페, 사이트 이런 거 다 해서. 온갖 축구 게시판 있는 쪽에다가 그냥 제 글을 다 퍼날랐어요. 사람들이 욕해도 되고 무풀이어도 되는데 상관없다. 무풀이면 댓글이 달리는 곳, 그러니까 좀 더 유명한 커뮤니티 내가 어떻게든 도전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고 사람들한테 최대한 내가 많이 보여줘야지 반응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양으로 승부 봤습니다. 커뮤니티 어디든 그냥 퍼날라가지고 조금 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나를 좀 봐줘야지 좀 잘 되겠거니 해서 계속 퍼날르고 해서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봤어요. 그래서 2학년 1년은 성적도 이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수능 특강도 잘 풀고 나름 블로그도 쓰고 칼럼도 쓰고 하면서 제법 이렇게 뭔가 기운을 참 받아간 것도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있었고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계획이 워낙 커서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해설자 일을 하고 싶어서 주위 여기저기에다가 꼭 성공하겠다고 막 약속도 하고 남들한테 응원도 받고 이 시기부터 약간 저한테 여기저기 이제 글 좀 써봐라. 여기 뭐 커뮤니티 추천도 해주고 뭐 사이트 추천도 해주고 하면서 도움을 준 분들도 꽤 계셨어요. 저한테 이제 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운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듣고 저도 영감을 얻고 막 맨몸으로 부딪혔던 시기라 이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고3으로 가면서부터 그래. 진학을 해야 되잖아. 3이 되면서 고2, 고3쯤에 11월인가 12월인가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수능만 보겠다고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고3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까지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고2 11월인가 그때쯤에 봤는데 5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만 집중했는데 안 나오네. 내 성적은 이거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당장 내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1년 동안 날려버린 게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쭉 떨어집니다. 고2에서 고3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전략을 중간에 여기서 바꿔요. 입학사정관제라고 요즘은 이제 이 전형이 없을 텐데 대외 활동 위주로 내가 봤던 경력을 포트폴리오로 쌓아서 정리하면 학교에서 그걸로 이게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라고 해서 내신 성적 일부랑 뭐 약간 생기부 전형 이런 네, 거랑 생기부 전형 그런 거. 느낌이구나. 거기에 이제 대외 활동 포트폴리오가 좀 추가가 된 거죠. 그걸 봐주는 전형이 있었어요. 여기 전략을 바꿔서 고3 1년은 여기에 집중을 하자. 그 계획을 일단 세웠고
정말 운이 좋게도 이때 제가 글을 쓰는 커뮤니티에서 하나 글을 발견합니다. 축구책 그 출판사에서 아마추어 그냥 팬이어도 좋으니까 저자를 모집한대요. 그 글을 보고 내가 이거 물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던 그 입학사정관제 그렇지. 이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분 출판사분한테 막 전화를 했죠. 고등학생이라 좀 신뢰 안 하시는 거 아는데 나 무조건 쓸 거다. 진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조건 원고 마감 지어서 어떻게든 내가 그 계획 안 틀어지게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좀 믿어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그때 고등학생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뿌리치고 겨우겨우 저자 자리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게 난 이제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수능 공부했는데 안 돼. 1년 내내 내가 내신 다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고 했는데 5, 6등급이 나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괘씸해요 되게. 고작 5, 6등급밖에 안 나오면은 난 이쪽에 아예 적성이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좌절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약간 불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좀 센 편이라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내가 봐야 될 이유가 있나? 어차피 내가 이거 집중할 건데 이거 해봤자 안 나오는 거 여기에다가 내가 시간이고 뭐고 마음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르겠다 나 그냥 수능 안 본다.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버리고 선생님들이 미쳤냐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래도 수능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안 본다고 내가 무조건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거 안 보고 여기에만 올인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대신에 내가 책임진 게 하나 있었죠. 무조건 고3 여름방학 되기 전에 책 내겠다. 책 내서 이걸로 어떻게든 내가 효율적인 결과 낼 거니까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이거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을 실제로 정말 개고생을 한 끝에 한 3, 4개월 만에 썼고 책에 올라가고 단독 저자는 아니었죠? 단독 저자였어요. 단독 저자였어? 네. 와. 저 보면 이명철이라고 돼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그 축구에 관한 모든 것의 라이벌 편이라는 책이에요. 엘 클라시코도 있고 저 읽어봤거든요 그 책을. 네. 사셨나요? 네? 사셨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읽었는데요. 도서관에 읽은 게 어딥니까? 왜? 아니 읽은 게 어디- 어디예요? 여기 아무도 없을걸? 없으실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나 이제 이 정도면 여기에 올인할 만한 모든 스펙 준비는 다 됐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보가 생깁니다. 교육부에서 여름에 이거 대외 활동 학교 외에서 하는 활동을 남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좀 잘 사는 층에서 학부모들이 스펙을 돈으로 산다는 약간 그런 풍습들이 있었고 오히려 풍습. 학교 좋고 서울 쪽 이런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약간 안 좀 뭔가 있었나 봐요 행동들이. 그래서 대외 활동은 항상 좋은 부모들이 오히려 좀 약간 할수 사들인다든지 있지. 꾸민다든지 생기부가 조작된다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일이 여유 있으니까 있으면 저런 거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어떤 그 제도든 그 부작용이 맹점은 생겨요. 있어요. 네. 네, 보면. 그래서 교내 활동 위주로만 보자. 그래서 저는 이거 다 교회 활동인데 교내 활동 위주로만 본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를 좀 보게 돼요. 성적이 제가 내신이 정말 다행히도 솔직히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분당보단 내신 따기 쉽거든요. 그래서 2.0대가 나왔어요 내신이 학교 내신이. 그게 뭐 좋은 편인 건가요? 아니 좋은 좋은 편이에요. 몰라요? 나 내신 등급 이런 거 몰라요. 맞다 나이가 많지 생각보다. 나 6차 교육 과정이고. 맞네. 나는 그냥 저기 그거였어. 미적을 그냥 배웠었으니까. 뭘요? 미적. 미적. 미적이 원래 없다 다시 생긴 거예요. 저는 미적은 6차까지는 원래 그냥 미적을 저기 문과도 다 했어. 저는 안 했어요. 미적이 저는 수학? 문과. 네. 미적분. 아. 그랬다가 없었다 나 이거 내가 6차 마지막이야. 그다음 7차로 넘어간 거야. 제일 신차. 그래. 얘도 늙었는데. 네, 그래서 이 내신이 이 기준은 제가 아는데 제가 이때 되게 좋은 학교들을 내신에 썼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건대가 3순위인가 2순위인가 됐었어요. 첫 번째가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가 이때 창의 인재 전형이라고 내신을 아예 안 보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냥 너 포트폴리오만 제출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괜찮으면 뽑아주는 창의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지원했었고 한 2순위인가 3순위인가 이제 건국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짝짝 있었는데 문제는 내신은 이 학교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서울의 상위권 학교를 엄청 찍기에는 좋지는 않은 정도. 엄청 좋지 않은 정도. 그리고 저는 이게 자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부 제도가 바뀌어서 교회 활동 안 보기로 거의 안 보기로. 저게 저렇게 많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준비하던 게 다 거의 빠그라지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연세대 면접 받고 건국대 면접 받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두 개라도 면접을 봤잖아요. 연세대 서류 합격해가지고 면접을 본 게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8년 만인가 오.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래서 이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막 철이- 복도에서 막 와 너 대단하다고 막 인사도 해주고 기대주였네. 그랬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친구였네.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대단하네 형철이.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면접에서 탈락을 했죠. 안 됐고. 건대도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 영향인 것 같긴 하지만 떨어졌어요. 안 됐어? 뭐 안 돼. 제가 면접을 못 봤던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떨어졌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숱이 다 떨어진 날이 딱 그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쥐를 다시 봤다고 그랬던 네, 게 그날이구나. 집에 왔는데 갑자기 쥐가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짜증나지. 나고 그때는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엄마는 그때 약간 직장 가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쥐 보고 막 집에서 쥐를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치. 그래서 막 내 방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쥐가 막 라면 긁어먹고 있고 막 집에 어슬아슬하게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름 전략을 세워서 고생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운이 안 따르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추가 합격이 돼서 추합이 됐구나. 그래서 12월 중순에 건대를 가고 정말 운이 좋게 재수는 면했습니다. 그게 아마 무슨 르네상스 무슨 그런 전형이었죠 이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래? 저 조금 기억이 나요. 저 무슨 호텔 갔었어요. 건대에서 호텔 빌려가지고 건대에서 면접하라고 1박 2일 동안 대여 그게 해줘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대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서 일단 건대 갔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파란색도 하나 적겠습니다. 제 나이대에 맞는 인생을 사는 기준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건대 가서도 당연히 이때 뭐 알바 한번 해볼 수 편의점 알바도 하고만 했지만 대학 생활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그동안 해왔던 뭐 블로그에 글 쓰고 이런 활동도 계속 했었어요. 이어가고 계속. 그랬는데 대학 생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새내기 배움터 가는 거 하잖아요. 세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3월에 이제 막 그 학교 가가지고 막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캠퍼스 활동이구나 하고 되게 재밌게 친구들 사귀고 막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3월 한 1, 2주 정도쯤에 완전 초반인데. 술 계속 마시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노는 데 써서는 그동안 해왔던 뭐 블로그 이때만 해도 한 2, 3년 정도 됐잖아요. 해왔던 것들이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은 남들한테 이거 했던 거 다 따라잡히고 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표가 대학이 아니라 해설자였으니까. 네.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 그래도 반응을 해주신 게 있어서 이걸 잃지 말자. 나는 그래도 책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재밌었는데 더 놀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나 그래도 뭐 이번 주는 팟캐스트 주간 K리그 하러 가야 돼서 시간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대학생활 좀 빠지게 되는 날들이 늘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시간에 빠질수록 제가 어색해가지고 여기에 끼는 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어설프게 어차피 놀 바에는 그냥 제대로 그냥 하나에 집중하자. 어차피 내가 원래 이 입시를 하는 과정도 여러 개를 다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 대박을 치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모험수를 두는 도박을 했으니까 내 나이대에 맞는 삶을 사는 건 여기서 접어둬야 되겠지만 최대한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성공하자라고 아예 마음 먹고 이때부터 제 대학 생활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제 친구 대학 가가지고 제가 진짜 친하게 지내는 진짜 그 흔히 얘기하는 절친 한 명 딱 그 친구만 남겨두고 나머지 애들하고는 연락 안 하고 그냥 딱 접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외 활동에 최대한 집중을 했죠. 제가 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아직 글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활동들을 다 이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대외 활동을.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나왔고 원래는 2015년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막 블로그 글 쓰고 뭐 팬더라는 이제 축구 크리에이터들 모여가지고 막 운영하는 글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글을 쓰고 그랬는데 되게 마음이 찐했어요. 내가 이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대학생활 하면서 야 너는 건대 정도까지 가는 학교 가가지고 왜 저기 소개팅도 안 하고 왜 저기 그 뭐 미팅도 안 하고 뭐 미친 바보같이 왜 사냐고 이러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냐. 네, 근데 이미 마음을 먹은 거 내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다시 이쪽에 미련을 가지기엔 너무 늦었고 어차피 이 일을 그냥 계속 하기로 했는데 어설프게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난 어떻게든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더 그때 강하게 가지게 된 계기가 됐고 친구들 만나봐야 자기들 대학생활 얘기하고 그래서 이때 기점으로 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도 많이 연락을 못한 친구들이 끊어진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 인간관계도 저는 조금 그렇게 좁아진 케이스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념을 워낙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승부욕이 되게 강하고 자존심이 세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솔직히 저 그런 거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면 안 된다. 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살갑게 대하고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겉으로는 물론 저 최대한 배려 있게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지면 안 된다는 약간 그 긴장감, 경쟁 심리 이런 거를 늘 가지고 살았어요. 조심해야겠는데. 그 초반에 형철이 현장 중계가 있을 때 눈빛 보면 눈빛에 약간 그게 있어요. 살기가 있나요? 나는 약간 도끼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아니 자존심이 이렇게 승부욕이 센 게 그 우리 사실 나는 위닝 피파 할 때도 좀 느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PC방에 단체로 한번 모임을 갔는데 네. PC방 사장님이 형철이한테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네. 아니 막 키보드를 막 거의 부술기대로 하는 거야. 아우. 네. 이게 좀 훨씬 부드러워졌어. 너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특히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2015년 딱 대학교 2학년 때. 네. 딱 이 무렵까지거든요. 그럼 한 22살? 한두 네. 살? 원래는 2016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이때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뭐 정말 소액의 원고료 정도만 받는 정도? 뭐 많이 받아야 한 30? 이런 정도 월에? 거의 그쳐이 정도였어요. 근데 딱 이 무렵까지만 글을 쓰고 2017년에 군대를 가자. 이제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4학년 되기 전에 가는 거죠. 근데 2017년이 군대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도 SNS를 다 많이 할 텐데 다른 저랑 똑같이 축구에서 뭘 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이미 갔다 왔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2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뭐 이렇게 기간을 비워두고 있는 동안 이분들은 계속 그 스펙을 쌓아가면서 저보다 계속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되게 내 약점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온갖 글들도 막 적어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내 친구한테 내 SNS에 글을 그냥 내가 미리 써놓은 글을 올려달라. 대신 올려달라 부탁을 하고 내가 군대 간 거 최대한 비공개로 하자. 남자가 군대 가는 저 두려움이 있죠. 내 공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나이 먹고 가는 사람일수록 그 공포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겠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 약점을 들키는 건 특히 같은 업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늘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그냥 미리 내가 글을 써놓고 친구한테 한 달이면 하나가 되었건 아니면 2주에 하나가 되었건 내가 군대 간 거 최대한 안 알린다는 선에서 안 간 것처럼 이때 내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끔 해달라고 아예 부탁까지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렇게 2016년을 맞았는데 이때 4월에 이제 스포티비에서 면접을 본 거죠. 3월이죠, 3월. 3월. 예. 네. 그때가 이제 공채처럼 해설위원을 뽑겠다고 했던. 그쵸. 그래서 이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와서 한번 호기심 해보자라고 했는데 합격을 했고 그래서 진짜 해설자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후에는 나중에 제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해설자가 되고서의 얘기는 좀 따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좋아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그냥 내가 어떤 의지로 해설자가 되고 좋아. 마음을 먹었고 네. 거기가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좀 담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꿍꾸라의 멤버십 영상에서 거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세하게도 했고 활동 내역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만 다루고 이후에 해설자 경력을 이어가는 나중에 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또 하시죠. 예, 현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때 내 인생을 아예 내려놓고 이쪽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냥 내 나이대에 맞는 어떤 추억? MT 같은 걸 가본 게 딱 한 번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때 그 MT가 그 MT죠? 그 세터 얘기하는 거지? 3월 3월인가 5월인가 다른 이해 못하는 아니 형철이? 근데 형철이 모텔은 그 또 현장 출장 갔다 많이 많이 가지 가니까. 않았겠어요? 아, 저한테도 그 수색역 쪽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하 예. 우리 그때 대구에서도 한번 잤었잖아요. 그래 같이. 원베드였나? 아니, 네. 저 친구 아니 왜냐면 그때 언제지? 그때가 우리 해설 데뷔하는 맞아요. 날이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갔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부산을 가고 이제 대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조진혁 캐스터랑 박찬혁 어, 캐스터가 네네네네. 나눠서 갔는데 어. 야 그럼 우리 대구에서 술 한잔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 클럽 갔었던 게 그때인가요? 네 맞아요. 같은 날. 제가 내 진짜? 생각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명철의 춤과 노래를 모두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 예.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 그래도 잘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있고 다행히 잘 봐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어떤 개인적인 영역의 삶은 늘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저런 맞아요. 게 나도 저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식 낳으면 저런 거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살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컴플렉스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컴플렉스를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아까 제 생각이 계속 그랬듯이 이거에 집중한 이상 최대한 여기서 극한의 결과를 내겠다고 늘 다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막 뭐 나름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이사도 하고 했던 것들이 다 어릴 때 꿈을 이뤄서 저는 되게 기쁘거든요 지금. 어렸을 때 되게 좀 뭔가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투자한 덕분에 나름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가지고 기쁜 게 있어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쪽에 좀 머물러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고 있고 이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앞으로도 제 성격상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목표를 다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또 단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설자가 좀 됐고요. 아마 지금 형철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약간 그 좀 요즘 콘텐츠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약간 고집, 그 조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형철이가 군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좀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그 좀 경직돼 있는 게 풀리면 훨씬 더 본인 방송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시간 동안 나는 아예 공백이 발생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이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미리 쌓아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미리 지금 뭔가- 당장은 아니고. 미리 뭔가 해야 되고 하다못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계속 수입이 있는데 이때는 수입이 무슨 우리나라가 좀 군인들을 잘 대우해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이 수입이 끊길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하나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데였다고 당연히 그런 그렇지. 부담감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쪽에 좀 맴돌아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는 친구예요 아주. 형철이 얘기는 아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중고등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참조가 좀 많이 될 거라고 보이고 이 이후의 얘기도 나중에 언제 또 한번 해주시죠. 네, 기회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형철이 보면은 느끼는 게 조금 과장 조금 보태서 자세한 건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영앤 리치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그럼 좀 멋있어요 동생이. 그게 그 리치가 나는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저 나이 때 이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경우는 내 주변에는 없어요. 축구 쪽에서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좀 깼으면 좋겠는데. 예. 네. 갔다 와 빨리.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으셨잖아요 지금. 네. 형철이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형철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덕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